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의가 때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행운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회사원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거리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왔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반전, 그리고 감동적인 화해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인공 지수 씨는 30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죠. 동료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에게는 1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꼈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양가 부모님께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퇴근 후 민준 씨와의 저녁 약속 장소로 급하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 부위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잘 다려진 옷에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괜히 도왔다가 오히려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지수 씨는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걸어 침착하게 위치와 할머니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수 씨는 할머니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계속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지수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 10분쯤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으니 할머니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민준 씨와의 약속은 이미 까맣게 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지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계속 지수 씨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 씨는 응급실 밖에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놀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머니가 급성 협심증이었다고, 만약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다행이었다고, 지수 씨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할머니의 보호자가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셨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지수 씨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잠깐 들어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많이 돌아오신 상태였고 지수 씨를 보시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뻗으셨습니다. 지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 괜찮으시다고, 빨리 쾌차하시라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약속에도 늦었고 몸도 피곤했지만 지수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재회. 그 일이 있은 후 약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날의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어느 날 점심시간, 지수 씨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문 앞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번쩍이는 차체에 운전기사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보통 차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수근수근 이야기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지수 씨도 궁금해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옆에 서 계신 분을 보는 순간 지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 계신 분은 다름 아닌 2주일 전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은 물론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자태는 마치 재벌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부인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수 씨를 발견하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두 손으로 지수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지수 씨는 자신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찾으셨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119 출동 기록과 병원 CCTV를 통해서 지수 씨를 찾았다고 지수 씨의 회사 이름과 인적 사항을 알아내느라 꽤 애를 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수 씨의 손을 놓지 않으신 채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라도 꼭 대접하고 싶다고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 차는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극진히 모셨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님 사모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하셨다고 지수 씨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지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살렸다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지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수 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35살인데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늘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수 씨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처럼 마음이 예쁜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순간 지수 씨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아들의 나이, 직업, 그리고 성격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심코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 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이름이 민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수 씨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성과 이름, 그리고 다니는 회사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남자친구 민준 씨와 일치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수 씨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민준 씨와 사귀고 있다고 1년 넘게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연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계속 놀라워하셨습니다. 지수 씨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길에서 우연히 구해드린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다고 이게 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구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분쯤 후에 민준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서 지수 씨와 자기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민준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 씨를 바라봤고 지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수 씨는 우리 며느리 확정이라고, 하늘이 점지해준 며느리라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양가 부모님이 모두 참석하는 첫 공식 만남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지수 씨를 100%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문제는 민준 씨의 아버지, 즉 회장님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첫 만남 자리. 지수 씨는 부모님과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지수 씨 가족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태도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은 지수 씨와 부모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수 씨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자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지수 씨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회장님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해외 명문대를 나온 아이고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후계자라고, 솔직히 말해서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식탁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회장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자신이 반대한다고,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만남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지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고 민준 씨는 부모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할머니의 설득과 회장님의 변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할머니는 회장님과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정말 아들을 위하는 게 맞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때 우리가 어느 집 딸인지 물어봤냐고요. 아니었다고, 저 아이는 그냥 쓰러진 사람을 사람으로서 도와준 거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회장님이 기억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느냐고요.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내 집안이 가난하다고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우리 아들에게 하시려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착하고 선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마음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장님은 긴 침묵 끝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의 인생을요.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할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그때 자신은 얼마나 분했고 아팠던가요? 회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이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수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밝은 표정, 그 환한 웃음을요. 회장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님은 혼자 지수 씨네 가게로 찾아가셨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지수 씨의 부모님은 회장님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회장님은 깊게 고개를 숙이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가 자신의 아내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그 마음씨를 보면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정중하게 부탁하셨습니다. 부디 지수 씨를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수 씨의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층도 재산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이 중요했습니다. 해피엔딩. 한 달 후 양가 부모님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지수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고,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고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다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지수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수 씨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사랑한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들은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안의 배경이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자식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공감받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